여기에 영국 매체 더미러는 올 시즌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연봉 톱10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지앵도 전 세계 최고 연봉 톱10 중 올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 스타 플레이어가 8명을 차지하고 여기에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가 가세한 정도라고 밝혔었는데요.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음바페가 1위였는데요. 사우디가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6위는 리오넬 메시로 약 656억 원을 받습니다. 5위는 유럽 5대 리그 1위였던 킬리안 음바페로 연봉이 약 1021억 원입니다. 공동 3위는 은골로 캉테와 네이마르입니다.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약 1458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1위는 카림 벤제마와 호날두입니다. 약 2917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날두는 맨유에서 쫓겨난 후 유럽 빅리그에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사우디행을 결정했고 얼떨결에 올 시즌 빅스타들의 사우디 러시 길을 닦은 선구자가 됐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주금 6,000파운드 약 889만 원에 연봉 31만 2,000파운드 약 4억 6,24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급 5,45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희찬은 5천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다가 최근 재계약을 통해 1억 5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억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약 56억 원의 연봉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과 동일한 22세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맨시티의 혼란인데요. 맨시티 경기에 60%를 출전할 경우 주급으로만 6억 4천만 원을 받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협회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팀 등 다양한 보너스 조항이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어린 세계적인 유망주 중 한 명인 레알의 카마빙가는 주급 2억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잉글랜드의 희망이자 최고 유망주 벨링엄도 레알에서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찐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음바페 선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인데요. 주급이 무려 19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재계약을 하거나 레알 이적을 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받고 있습니다. 리그앙에서 그 다음 연봉이 높은 선수는 덴벨레로 주급 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퀴뇨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가장 높은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냥 연봉만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구단들도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선수들을 관리하곤 하는데요. 얼마 전 이강인이 먹방 유튜버 쯔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밝힌 구단의 체지방률 벌금 1억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친누나 이정은, 개그우먼 김민경, 유튜버 쯔양과 삼겹살 먹방을 하던 이강인은 당시 스페인 팀에서의 선수 관리법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시즌이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체지방을 잰다며 체지방 몇 이런 식으로 재서 한도를 초과하면 벌금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벌금을 얼마나 내냐? 는 질문에 이강인은 진짜 많이 내는 곳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200만 원씩도 낸다. 그 말에 다른 멤버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많이 나오는 선수들은 막 400만 원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강인 누나 이정은은 선수들은 많이 버니까 조금씩 내면 사실 그냥 내고 먹지 않냐고 부연했는데요. 김민경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축구 선수들의 평균 체지방률은 11%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황희찬은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체지방률을 8%까지 낮췄다고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나 점차 앞서 이야기했던 세계적인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들과 같이 아주 많은 연봉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벨링엄, 홀란처럼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황선홍 감독이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아시안게임을 돌아보며 SBS 스포츠와의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이야기 중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 직후 벤치에 앉아 10분간 이야기를 하던 장면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냐고 물었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몸 상태 체크와 앞으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특히 처진 스트라이커로 섰을 때 너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미리 염두에 둘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 플랜에 대해 설명해주고 강인이의 생각도 들으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시너지를 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발언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렇고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강인아 이렇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강인이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강인이는 그 나이에 대해서 범접할 수 없는 레벨이기 때문에 차출을 굉장히 원했고 강인이와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이강인 선수가 음단장의 역할을 아시안게임에서 하고 왔었구나. 감독이 물어보고 강인이의 생각을 반영해줬었구나. 그래도 결국 금메달 따서 정말 다행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황선홍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다양한 자리를 소화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강인 선수에게는 좋지 않다. 포지션이 바뀌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처럼 여러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쉬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황 감독은 지금도 이강인이 10번 자리는 미련을 못 버리겠다. 그 기술에 패스 찔러 넣어주는 거 봐라. 그 자리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만한 재능이 어디 있나. 라고 발언했는데요. 이강인의 최적 포지션으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꼽았습니다. 이 포지션은 주로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선수가 서는데 다른 포지션에 비해 움직임이 더 자유롭고 때에 따라서는 문전에서 마무리까지 해줘야 합니다. 황 감독은 창의적이고 슈팅 능력 또한 뛰어난 이강인이 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강인의 합류 시기를 조율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대회 시작하기 전부터 이강인에게 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강인이는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대표팀에서나 PSG에서나 측면에 서다 보니 그 자리 10번에 설 때 부자연스러웠다면서 일본과의 결승전 때 사이드에 세워보니 훨씬 자유롭고 여러가지 움직임이 원활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더 일찍 합류했더라면 조별리그 때부터 여러 실험을 해보면서 이강인을 중심에 둔 공격 해법을 더 빨리 찾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이강인은 위르겐 클린스만 사령탑 체제 A대표팀에서 주로 오른쪽 측면 공격수나 미드필더로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튀니지와의 친선 경기에서 멀티골로 A매치 데뷔골을 기록한 이후 매 경기 득점, 도움 등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습니다. 황 감독은 10번 자리에 설 때와 비교해 폭발력은 떨어지더라도 시야가 양쪽으로 확보되고 문전에서 안쪽으로 파고들 기회가 많이 생기는 점이 장점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측면 공격수 덴벨레의 최근 활약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덴벨레는 현재 프랑스 리그 1에서 최고의 패서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을 기쁘게 하는 부활에 성공했다며 덴벨레의 활약을 조명했습니다. PSG의 엘리케 감독은 덴벨레의 활약에 행복하다. 덴벨레는 상대 수비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이자 독특한 선수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낸다. 그의 독특한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이 즐겁다. 통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도 있다. 통계만 보면 덴벨레는 좋은 선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통계는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아끼는 애제자 덴벨레 선수를 극찬했는데요. 덴벨레 선수가 직선적이고 양발잡이의 스피드가 빠른 것이 강점이니 왼쪽에 서서 직선적인 플레이를 하고 오른쪽에서 인버티드 윙어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하는 것은 어떨까요? 능력이 출중한 덴벨레가 왼쪽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엘리케 감독님. 제발 우리 강인이 오른쪽에서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